하나 문동주 선수가 시속 160.1km를 뿌렸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뭔지 뭐가 나아졌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지난해 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포수 FA들 4명 있죠. 양의지, 박세혁, 유강남, 박동원 이들 4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구 동성으로 소속팀에서는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지만 이 4팀의 표정이 밝습니다. 문동주 선수 얘긴데요. 10일 광주 기아전에서 1회 박찬호 선수를 상대로 삼진을 잡은 공, 쫙 약간 낮은 패스볼. KBO 국내 선수 최초로 공식 160km를 돌파했습니다. 전광판은 159km였는데 KBO 공식 기록업체죠. 스포츠 통계체 스포츠투어의 피치 트래킹 시스템 PTS. 이 방송사들도 다 이것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시속 160.1km입니다. 국내 선수 공식 기록 160km 이상은 문동주 선수가 처음입니다. 국내 최고 기록은 롯데 최대성 선수가 2012년에 158.7km, 지난해 안우진 선수가 시속 158.4km. 외국인 선수 중 최고 강속구는 LG 리즈 선수죠. 2012년에 162.1, 160km를 여러 번 던졌습니다. 이 선수가. 문동주 선수 이제 160.1을 마일로 환산을 하면 99.5마일, 100마일이 시속 161km. 참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일본의 오타니, 사사키 로키 이렇게 100마일 이상을 던지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부러웠죠. 일본에 빠른 볼 투수들이 있으니까 이 투수들을 상대로 일본 타자들이 하니까 일본 타자들은 빠른 볼에 대한 대처는 또 상당히 뛰어나게 야구가 그냥 발전하는 건데 우리도 이제 160km 투수가 나옵니다. 그것도 20살의 젊은 투수. 우리 야구 미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우고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을 보는 것과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다릅니다. 벽을 깨는 게 참 어렵죠. 벽을 깨는 사람 정말 어렵습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선구자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은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이미 안우진 선수의 견고한 이 모습, 파이어볼러가 얼마나 대단한지, 뭐 제구도 참 좋지만은 스피드가 있는 제구는 곱하기 몇이다. 이렇게 이제 문동주 선수를 보고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후배들이 또 많이 배울 겁니다. 우리 KBO 리그에는 참 경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10개 구단 모두 전력 분석 파트를 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SSG 랜더스,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또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이렇게 이제 수도권 구단들이 전력 분석 파트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이러한 경향이 전 구단으로 쫙 퍼진 상태입니다. 뭐 트랙맨이라든지 투구 분석 시스템인 랩소드라든지 뭐 이렇게 광학 첨단 장비들, 과학 장비들이 참 많이 일상화된 상태인데 수도권의 한 구단 전력 분석 파트가 올해 시범 경기에서 이미 문동주 선수의 확 달라진 모습, 완전히 바뀐 모습을 체크를 했습니다. 이 구단 관계자가 제게 전력 분석 파트에서 문동주의 구위를 매우 높게 분석을 했는데 시범 경기 때부터요. 이미 안우진의 근접한 피칭 데이터가 나오고 있었다. 시범 경기에서 문동주는 슈퍼스타 자질이 있다는 내부 평가도 있었다. 전력 분석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타팀 어린 선수지만 대단하고 안우진 역시 0점을 잡는데 제구죠.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한 2, 3년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리그 정상급 투수로 이제 성장을 했고 우리 팀 전력 분석 파트에서 3월에 이미 문동주를 두고 극찬을 했다. 치기 매우 힘든 공을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내부에서는 좀 문동주 선수를 좀 어떻게 볼까요? 이 문동주 선수에 대한 하나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1년 사이에 진짜 투수가 된 것 같다. 첫마디였어요. 저한테 들려준 첫마디가. 진짜 투수. 뭐 구위뿐만 아니라 안정감, 뭐 제구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투쟁심이라든지 이 관계자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들어오는 공 끝에 힘이 더 좋아졌고 작년에는 노리면 맞아 나갔는데 빠른 볼인데 시속 150km대 중반에 빠른 공도 노리면 맞아 나갔는데 맞으면 장타도 허용하는 패스트볼인데 지금은 배트를 이겨내고 정말 성실한 선수고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떤 뭐 충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손혁 단장은 김광현, 유현진, 윤성민 같은 좋은 투수들 있죠. 이 투수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대단한 습득력을 문동주 선수가 지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일이 차분하고 반듯하고 선후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일 기아전에서는 문동주 선수가 좋았던 느낌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컨디션이 엄청 좋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6이닝 2실점을 했는데 불펜 피칭을 할 때 볼이 좀 높게 형성이 돼서 약간 조금 좀 불만이 좀 있었다 그래요. 본인은. 하지만 2회에 실점했죠. 근데 어린 선수답지 않게 계속 무너지지 않고 6회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하나 구단 내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브 리그에서 화제가 됐던 이적 FA 포수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 포수 4명이 팀 이적했습니다. 그것도 FA로 팀을 옮겼는데 이들의 활약이 좀 관심사인데 시즌이 지금 극초반이죠. 뭐 데이터도 사실 이게 모집당이 적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데 묘한 것은 4선수 모두 소속팀으로부터는 그냥 대만족 반응이 나온다. 물론 이제 우리 선수 기살리기 측면은 좀 있겠죠. 근데 그래도 원하던 모습을 시즌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13일 오후 5시 반 정도 됩니다. 조금 있다면 또 경기가 열립니다. 이 기록은 12일 현재 기록까지인데 두산 양의지 선수 기록 한번 보시겠나요? 타율 3할 3분 3리 2루타 1개 5타점, 득점권 타율 5할 7분 1리. 도루 저지율이 75%, 도루 허용한 게 저지 3개. 박수혁 선수 타율 2할 7분 3리. 2홈런 6타점, 도루 저지 60%. 유강남 선수가 타율이 2할이고 1홈런 1타점, 도루 저지율이 18.2%, 9개 주고 2개 잡고. 박동원 선수 타율 2할 6리 1홈런 4타점, 도루 저지 14.3%, 6개 주고 1개 잡았는데 경기 수가 아직 적죠. 수치가 이 데이터가 절대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양의지 선수 얘기입니다. 양의지 선수 6년에 152억 원. 두산의 목표는 좋은 타자 그리고 좋은 포수 그리고 좋은 팀 리더를 위해서 큰돈 투자했는데 관계자 얘기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 기대했던 모습. 타자는 30대 초중반의 타격에 완전히 눈을 뜬다고 한다. 양의지는 자기 것이 있는 타자, 상황별 타격 가능,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책임감 있고 시즌을 앞두고 몸도 잘 만들고 볼배합은 양의지가 원해도 우리 투수들이 못 던지는 상황도 많다. 이렇게 달라해도 뭐 그거 던지는 것도 투수의 능력이니까. 도루 저지는 두산에 있을 때보다도 좀 나아졌고 순발력은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대 주자의 타이밍을 잘 읽고 도루 저지는 뭐 투수 킥모션과도 연관이 크니까 투수들이 일단 좋아하는 포수, 안정감 있고 투수가 맞아도 양의지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곽빈 선수가 구사율이 높은 이 커브, 지금 커브를 많이 던지죠. 뭔가 결정구로도 쓰는데 양의지 선수가 막 많이 던져 이렇게 젊은 선수의 길을 살려주는 포수다. 최고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산 마케팅팀에 의하면 지금 유니폼 판매량은 양의지 선수가 압도적 1위. 팬들이 그만큼 양의지 선수를 좀 그리워했다. 두산 구단에서도 팬들이 확실히 응원할 선수가 생겼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팬들을 좀 결집시킬 수 있다. 이건 역시 양의지 선수 영입 효과 중 하나죠. 박세혁 선수 얘기를 좀 하면요. NC가 시즌 초반 막 달립니다. 상위권 질주합니다. 저는 NC를 최하위로 예상. 얄못을 인정. 펠레 이 선생님이 참 돌아가셨는데 박펠레가 아직도 NC 구단 내부에서는 사실 이제 제가 최하위 예상픽을 할 때 쾌재를 불렀답니다. 아싸. 올라가겠구나 우리 팀이 저렇게 예상을 하는 거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상대 팀에 막 퍼준다 해서 이 임선단 단장 별명이 산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난이 촥 이렇게. 향후 이제 또 못하면 이제 NC 팬들 뭐 야단을 치시겠죠. 지금 이제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금 팀 운영이 있죠. 불펜진 젊은 불펜진 쫙 달리고 투타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자원들이 있죠. 뭐 와이드나 그다음에 또 마틴 선수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NC 구단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침착하고 뭐 시즌 극초반이니까 뭐 이 설레발 떨 일도 아니다. 참. 박세혁 선수는 알려진 대로 이 강인국 감독 픽인데 박동원 선수를 아예 애초에 염두에도 안 뒀다 그래요. 양의지 선수 만약에 놓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린 박세혁으로 간다. 강인권 감독이 그렇게 좀 구단에 요청하고 관계자 얘기입니다. 포수로서 수비 밸런스 좋고 결혼 후 열정 좋고 캠프에서 소나트 선수 방을 찾아서 배팅 연습하고 막 방망이를 하다니까 소나트 선수가 뭐 본인의 SNS에 형 잠 좀 자자 뭐 그런 거 그 일화가 이제 팬들에게 화제가 되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한다는 거 코칭 스태프 그리고 감독님이 믿음을 주고 기대대로 잘하고 우리 불펜진이 참 놀라운데 1점대 평균 자체점 150km 던진 선수가 정말 많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이것을 박세혁 선수 공이라 보긴 어렵지만 시너지 효과에 있다는 거죠.
예, 강인권 감독 스타일이 포수 출신이지만 다른 포수 출신 감독님들은 포수들한테 막 야단도 엄청 쳐요. 왜냐하면 이제 포수의 중요성도 하고 본인이 포수였으니까. 근데 강인권 감독은 포수 출신인데 포수들한테 야단을 많이 안 칩니다. 포수들에게 웬만해서는 볼 배합 지시도 따로 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전 포수가 아파서 백업 포수가 와도 백업 포수한테 볼 배합 사인을 바로 안 냅니다. 본인이 습득하고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두산 코치 시절에도 두산 포수들이 참 좋아했었어요. 박세혁 선수가 두산에 있을 때보다는 이제 오히려 운신의 폭도 좀 넓어지고 뭐 본인이 좀 신도 나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구단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자 다른 관계자 얘기인데 박세혁은 기대한 모습 그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포수로서의 역할에 충실 수비적인 부분 잘 받아주고 잘 막아주고 투수를 잘 리드하고 수비가 우선인데 양의지만큼의 장타 생산은 어렵지만 출루라든지 포수로서의 주루라든지 본인이 잘하는 부분으로 팀에 기여. 와이드너 선수, 마틴 선수 재활 중입니다. 지금 복귀 서두르고 있고 재활 중이고 운동 강도도 조금씩 높여갑니다. 재활을 하다가 뭐 멈추고 이러진 않고 조금씩 올라옵니다.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일단 마틴 선수가 와이드너 선수보다는 마틴 선수가 조금 복귀를 빠르게 할 것 같은데 와이드너 선수의 복귀 마지노선 5월 중순 정도, 제가 초중순 하니까 뭐 날짜를 못 받기는 어렵지만 그때까지는 와야 된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돌아오리라 보는데 그것보다 뭐 늦어지면 대체 선수 데려와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수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이상 기다려줄 수는 없고 막 그 전에 온다고 보는데 구단은 일단 리스트업은 완비하고 지금 당장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아직 4월 중순이니까 그건 아니고 준비를 해두고 와이드너 선수 회복 속도를 조금 지켜본다는 건데. 롯데 얘기입니다. 유강남 선수를 품은 롯데 만족합니다. 롯데 관계자입니다. 크게 만족하고 있고 중심 잘 잡아주고 노진혁, 유강남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고 어이없이 경기를 내주고 쉽게 포기하진 않는다. 이제 유강남 도루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아질 거고 도루 허용률이 LG 시절에도 킥모션이 느린 투수들을 제외하면 좀 괜찮았다고 봐요. 예. 뭐 관계자 얘기로 도루를 다 잡을 수는 없고 3번 뛰면 한 번만 잡으면 되는데 뭐 압박 느끼지만 점차 요 부분도 개선될 거고 롯데는 4월 초반만 좀 잘 버티면 그러니까 스케줄 상으로도 4월 초반을 잘 버티면 중반 이후부터는 좀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내부 판단을 했거든요. 뭐 정말 뭐 요 부분도 좀 있습니다. 4월 11일, 12일 뭐 LG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엄청 뭐 굉장히 뜨거운 혈전을 벌였는데 롯데가 지금 마무리 김원중 선수가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많은 롯데 팬들께서 최준용 선수 언제 오냐 궁금해하시는데 뭐 사실 롯데 내부에서는 김원중 선수가 뭐 한 경기 정도 11경기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선수한테 그래도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최준용 선수 지금 2군에서 피칭 훈련 중입니다. 조만간 2군 경기 등판할 거고 준비가 돼야 올 거고 준비되면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뭐 구단에서는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G 이야기입니다. LG는 지금 줄부상으로 좀 고민이 크죠. 주전들 고우석, 오지환 선수 공백이 좀 크고 하지만 이제 야수 뎁스가 두터워서 좀 이겨내는 중인데 박동원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들 반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LG 관계자 얘기입니다. 막상 데려와 보니까 선수 스타일이 괜찮다. 투수들하고 또 잘 어울리고 성격도 뭐 못한 것도 없고 공격도 좀 지나면 또 더 괜찮아질 것 같고 유강남 공백만 메워주면 좋겠다고 봤는데 잘 메워주는 것 아닌가. 좀 세게 치는 스타일인데 홈런 20개를 개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선수다. 그래서 그렇게 해. 이렇게 구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위 타수에서 홈런 타자도 좀 필요하니까 연결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도루저지 송구력은 참 괜찮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우석 선수 언제 올까요? 미세염증 재활 중이죠. 마무리 고우석 선수는 14일 기아 2군 경기 등판을 합니다. 14일 던져보고 복귀 시기 정하는데 본인은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오고 싶다 이런 뜻을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보고 괜찮으면 다음 주 중에 오고 아니면 다음 주말 정도 합류하지 않을까? LG 관계자 얘기인데 고우석만한 투수 어디 있나? 마무리 어디 있나? 고우석이 일단 와야 되고 고우석과 오지환은 대체가 안 되는데 김민승이 지금 잘해주고 오지환 선수 김민승이 잘해주고 있지만 체력 부담이 좀 걱정. 손호영도 같이 다쳐서 좀 속이 상하고 LG는 지금 이제 야수들이 막 틈만 나면 뛰죠. 내부에서도 이 야수들의 체력 안배에 대한 고민 대책 마련
하고 있습니다. 좀 딱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